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하자마자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를 안 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인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10년 동안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을 합니다. 비상속인은 5년 동안 합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도 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증여한 이후에 상속세도 바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아니면 5년이 경과돼야만 일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증여하자마자 정말로 획기적으로 모든 것, 증여세를 안 내고 상속세도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증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보유재산이 100억 원일 때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이 60%죠. 배우자 공제를 그래서 최대한 30%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현재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하니까 공제액계는 37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63억 원이고요. 적용세율은 50%고 누진 공제액 4억 6천 하니까 지금 들어가신다면 상속세는 26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다면 상속재산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10년 후에 매년 6% 상승한다면 상속재산은 179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랬을 때 상속세는요, 똑같은 공제를 해주고요. 과세표준이 그래서 142억 원이 되다 보니까 산출세액, 상속세는 무려 66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증여하지 않았다면요, 무려 40억 원 가까이 상속세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 증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증여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한번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한테 11억 원, 자녀한테 10억 5천만 원, 자녀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한테 10억 1천만 원, 손자녀, 성년 손자녀 2명한테 각각 10억 5천, 그러니까 21억 원 증여하니까 이 가족한테 총 52억 5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증여세는 11억 9천4백만 원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요, 증여한 이후에 남은 재산은 47억 5천만 원이죠. 그 47억 5천만 원이 매년 6%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는 85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19억 4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증여를 했을 때 대비해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 47억 원을 절세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증여세에 들어간 돈 11억 9천4백만 원을 감안한다면 35억 원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명시되지 않았지만요, 증여함으로써 양도세 등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3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여했는데 10년을 경과하지 못했습니다. 4년만 경과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기증여 재산을 모두 다 합산합니다. 상속인 것은 10년 동안 합산, 비상속인은 5년 동안 합산하니까 따라서 4년 만에 상속이 발생된다면요, 4년 동안에 늘어난 60억 원 플러스 증여재산 52억 5천만 원을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는데 112억 5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상속세가 무려 33억 1,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납부 증여세액 11억 9,400만 원을 빼더라도 21억 1,100만 원을 피할 수가 없죠. 하지만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요, 126억 원으로 4년 만에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40억 원이고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6억 8,5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후 5년 또는 10년 경과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4년이 아니라 5년, 그러면 비상속인 증여는 빠지고 10년, 그러면 상속인 증여까지 빠지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바로 시간이 탓이죠. 증여 후 4년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6억 8,500만 원만 절세한 것이죠. 따라서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 후 5년 만에 상속이 발생되었다. 그렇게 된다면요, 비상속인 증여분, 며느리나 사위나 손자녀분은 제외시키고 배우자하고 자녀분만 포함시키거든요. 따라서 상속재산 64억 원하고 증여재산 21억 5천만 원 하니까
만약에 5년 후에 상속이 발생됐다면 상속재산은 85억 5천만 원이거든요. 상속세는 19억 6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증여한 거 증여세액공제 3억 3천만 원 빼니까 16억 3천5백만 원이 나왔죠. 하지만 증여하지 않고 그냥 5년 만에 상속이 발생됐다면 상속재산은 134억 원, 상속세는 4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증여하고 나서 5년만 경과하더라도 무려 24억 3천5백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속세만 이렇게 절세한 겁니다. 하지만 증여를 통해서 증여가액, 취득가액이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나 손자녀나 아니면 며느리 사이가 증여받은 것은 나중에 양도했을 때 엄청나게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이 프리미엄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무조건 유리하죠. 비상속인 증여도 무조건 유리합니다. 물론 상속인 증여도 무조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후 5년 경과 또는 10년 경과 시에는 아주 극대화, 증여 효과의 극대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하면서 증여세도 없고 증여 즉시 상속세도 없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 없는 증여를 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면세점 증여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 6억 원, 성년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해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즉시 상속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10년 동안 저걸 또 합산하거든요. 그리고요. 특례를 통한 증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서 증여 10억 원을 하고 창업자금 증여로 5억 원을 하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증여 즉시 상속세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10년간 합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합산합니다. 30년, 40년이 지나더라도 합산하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비과세 증여는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과세 증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면세점 증여하고 비과세 증여는 틀립니다. 면세점 증여는 비과세가 아니고 세금이 안 나온다는 뜻이고요. 비과세 증여는 아예 세금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증여라는 것을 하면은 당연히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이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그런 것들은 비과세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400여 편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학자금, 장학금, 그 다음에 기념품, 축가금, 부의금 등 혼수용품 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이 비과세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대단한 절세는 아니죠. 금액이 적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은 다 향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여라면 앞으로 제가 소개할 증여라면 증여세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상속세마저도 절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절세 효과가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장애인 신탁으로 5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처음부터 증여세가 없고 나중에 상속세도 없습니다.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없고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한테 신탁으로 5억 원을 증여운을 하고 내일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5억 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장애인 자녀한테 똑같이 또 보험금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입니다. 이것은 과세가액 불산입이 아니라 아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즉시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 자녀한테 장애인 신탁하고 장애인 보험금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증여 즉시 세금도 없고 바로 그 이후에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장애인 자녀한테 신탁과 보험금 증여가 중복 적용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증여세 절세하고 상속세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신탁을 하면 5억 원의 상속재산이 바로 빠지겠죠. 보험금 증여를 하게 된다면 연간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이 4천만 원이 나오게 되려면요. 연금준비금은 약 10억 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장애인 자녀한테 거의 15억 원 정도를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15억 원을 성년 자녀한테 증여했다면요. 증여세는 4억 2천만 원이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4억 2천을 줄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증여하더라도 10년 동안에 또 상속재산에 합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의 상속세를 더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까지 포함한다면 4억 2천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줄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상속세 절세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에서 제외되는데 만약에 15억 원이 매년 6%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15억 원을 증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0년 후에는 27억 원. 그러니까 상속세를 50% 가정 시 13억 5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고요. 20년 후에는 48억 원. 그러니까 24억 원 절세할 수 있죠. 30년 후에는 86억 원. 그러니까 43억 원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어린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지금부터 증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50대라면은요, 40년 이상 사시거든요. 그러면은 43억 원 이상 절세가 아니라 60억, 70억 이상 절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연금보험금의 종신연금액을 지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장애인 케어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요. 중도에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해지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자녀를 케어해주는 또 다른 친인척이 있었을 때 장애인 자녀의 연금을 중도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연금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장애인 자녀를 잘 케어해야만 매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니까 훨씬 더 장애인 케어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연금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만 약간 예외로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연금액은 역시 미미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증여세, 상속세, 기타 세금의 절세 효과가 크니까 이 부분만 예외로 연금보험에 가입이 장애인한테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증여세, 상속세, 장애인 자녀를 평생 케어할 수가 있고 증여세,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또 장애인 자녀한테 신탁하고 보험금 증여를 하더라도 추가의 증여를 해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진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추가로 면세점 증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중물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반드시 추가 증여를 통해서 상속인 케어는 물론이고요.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모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원 한 장애인 자녀한테 15억 원 면세점 증여하고요. 아니 비과세 증여하고요. 추가로 10억 5천에 마중물 증여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프로를 통해서 주주로 장애인 자녀를 100% 두게 된다면요. 증여하지 않고도 증여보다 더 좋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프로를 통해서 주주가 장애인 자녀 100%인데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가수금을 활용해서 투자와 절세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수금 주기 전에 당연히 장애인 보험금 신탁하고 그다음에 보험금 증여는 필수고 추가 마중물 증여 필수고 그다음에 더 증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수금을 활용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절세에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장소 안내해 드릴게요. 2024년도 8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바로 세미나를 개최하니까 많은 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저한테 참가비 3만원 계좌 있습니다.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로 10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증여하자마자 바로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는 획기적인 증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